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 2기 시절 중원의 백업 멤버였던 한 선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국내에선 박지성 선수의 QPR 시절 동료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스타트업 CEO로 활동 중인 지성파 미드필더 에스테반 그라네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그라네로는 풍부한 활동량으로 공미와 중미, 수미를 모두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정교한 킥과 볼 컨트롤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스페니시 미드필더인데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시절 레알 마드리드 C팀의 지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잠재성을 인정받았으며 이에 미겔 토레스, 하이온 형제보다 빠르게 B팀에 승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재능을 인정받아 스페인 청소년 대표팀의 북박이 주전으로 기용되기도 했죠. 자, 당시 그라네로가 승격한 레알 마드리드 B팀은 변혁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B팀의 에이스라 불리는 선수들을 타팀에서 일찌감치 영입해가면서 레알은 미래 에이스들을 계속해서 타팀에 내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당시 카스티아의 지단이라고 불리던 후라도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시키면서 레알은 새로운 어린 지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선택을 받은 선수가 바로 그라네로였죠. 스페인 최고의 재능이 모인 카스티아에서도 그라네로의 존재는 빛이 났고 두 시즌간 마타 네그레도와 호흡을 맞추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카스티아는 라리가 2부 리그 소속이었는데 미안의 대개인 어린 선수들이 뛰고 있던 카스티아는 성인 선수들 사이에서 고전했고 결국 팀은 3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강등과 동시에 네그레도와 마타는 각각 알메리아와 발렌시아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라네로의 경우 1군 팀으로 승격이 유력시되었으나 스네이더와 구티의 존재로 출전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 헤타페로의 임대를 택했습니다. 헤타페는 같은 마드리드 지방에 위치한 팀이자 회장이 레알 소시오이기 때문에 두 구단 측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앞서 언급한 카스티아의 재능이라고 꼽히던 후라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실패를 거둬 유스 지단 계보를 이어받은 그라네로에게 모든 시선이 향했는데요. 그리고 그라네로는 자신의 생김새와 같이 헤타페 예수로 군림하며 팀의 약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임대가 끝나고 레알로 복귀하게 되지만 당시 레알은 반도바르트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그라네로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2008년 헤타페로의 완전 이적을 택했습니다. 그가 재합류한 헤타페는 선수단의 얇은 뎁스, 유럽 클럽 대항전 여파로 인한 피로도가 겹쳐 매갈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같은 레알 출신의 그라네로와 솔다도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팀을 강등권에서 가까스로 구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라네로가 다시 한번 헤타페 예수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이자 친정팀인 레알이 그에게 접근해 왔는데요. 자, 레알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된 페레스는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는 갈락티코 정책을 천명하되 유스 출신의 어린 선수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미드필드진의 전천후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적은 연봉까지 지닌 그라네로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2009년 레알은 헤타페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주고 그를 재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라네로는 확고한 주전 멤버는 아니었지만 페이그리니 밑에서 측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두루 소화하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혹자는 그를 향해 맨유의 플래처와 비슷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스타 선수들 사이에서 묵묵하게 공수양면으로 활약한다는 의미이면서 한편으론 애매한 경기력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페이그리니가 경질되고 무리뉴가 부임하면서 그라네로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질이 합류하고 그의 백업으로는 카카가 기용되었기에 그가 활용될 수 있는 구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무리뉴의 입장에서도 아직 22살, 위안의 대기인 그라네로를 굳이 기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정된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여름에 모드리치까지 합류하자 그는 이적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스타 선수들을 불러들여 말락티코를 구축하던 말라가 아스날이 그를 원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여름 정말 뜬금없이 154억 원의 이적료에 QPR로 이적하게 되죠. 이에 대해 그는 솔직히 레알을 떠날 이유는 없었지만 나는 도전할 때 스스로 에너지가 가득 차는 것을 느낀다. 내게는 도전이 필요했다. 라며 이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QPR은 지난 시즌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이후 구단주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골키퍼 로버트 그린을 시작으로 앤디 존슨, 박지성, 호일렛을 데려왔으며 첼시의 측면 수비수인 보싱과 인테르의 주전 수문장인 줄리오 세자르까지 추가로 데려와 대대적인 보강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그라네로까지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혹자는 이 정도의 전력이라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죠. 자, 언론들은 성실한 일군 유형의 박지성과 예술가 유형의 그라네로가 중원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굳이 이들이 중원에 함께 가동되지 않더라도 수비형 윙어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낼 만큼 수비적인 재능이 뛰어난 박지성이 어느 자리에서든 그라네로의 공격적인 재능을 뒷받쳐주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QPR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손발을 맞춰나가며 팀 전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경기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재앙이 된 셈이었는데요. 그라네로의 경우 중원에서 수준 높은 침투 패스를 자주 찔러 넣는 등 고군분투하며 한동안 QPR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팀의 연패로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에 답답했던 그는 시즌 초반 우리의 분위기는 절망적이다. 나와 팀 동료들 모두 결코 행복하지 않다. 라며 계속된 패배에 대한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처럼 계속된 패배에 선수단 전체가 패배주의에 휩싸이며 QPR은 절망적인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줄리오 세자를 홀로 강제전성기를 맞이해 고군분투했는데요. 결국 시즌 중 마크 유즈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시즌 전환점을 돌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라네로가 QPR이 2부 리그로 떨어질 시 96억 원의 이적료에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좋지 않은 성적의 언론들이 일찌감치 그라네로의 이적설에 불을 지필 정도였죠. 그리고 그는 레드넵이 새 사령탑으로 오른 이후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하며 폼이 수직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QPR에서 부진하자 레드넵은 이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수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수치스럽단 말을 할 정도로 얼굴을 붉혔으며 일부 선수에겐 구단에서 나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무승 행진을 이어나가던 QPR은 리그 3경기를 앞두고 강등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자, 강등 후 그라네로는 옵션 조항을 발동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3년 완전 이적이 아닌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를 택했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아라멘디의 대치자로 영입된 것으로 큰 기대를 받으며 입성했지만 얼마 안가 십자인대 부상을 크게 나가며 경기를 뛰지 못해 먹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 측은 시즌이 끝난 뒤 그를 완전 영입하게 되죠. 비록 큰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그리즈만의 이탈로 감소한 공격력에 그라네로의 경험과 능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멤버들의 줄부상이란 악재와 신인 감독의 경험 부족으로 팀은 부진을 거듭했고 결국 아라사테 감독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모예스가 새 사령탑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라네로는 모예스 체제에서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원에서 볼 간수를 책임지고 패스로 풀어나가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이후 중요 자원들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하위권에 위치했던 소시에다드는 모예스의 지도에 반등하기 시작했고 리그십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라네로는 이후서부터 잦은 부상을 당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입지가 좁아지게 되죠. 그렇게 2017년 자유계약으로 풀려난 그는 에스파뇰로 이적하며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에스파뇰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이어나갔지만 에스파뇰은 19-20 시즌에 접어들어 구단의 상승세를 이끈 감독의 이적, 코로나의 영향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며 연일 하향세를 그리게 되는데요. 특히 코로나는 구단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에 에스파뇰은 비대한 선수단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라네로는 시즌 중이었던 2020년 1월 상우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그라네로는 얼마 뒤 3부 리그 소속의 마르베아로 깜짝 이적해 커리어 말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그라네로가 떠난 에스파뇰은 해당 시즌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약 1년이란 짧은 기간만 뛴 뒤 은퇴를 선언했으며 곧바로 구단의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스타트업 CEO로서 쌓은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마르베아의 회장이 되어 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라네로는 놀랍게도 구단의 회장이자 한 스타트업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한참 뛰고 있던 2016년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클럽에게 예측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올로치프란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클럽이 새로 영입한 선수가 미래에 어떤 성적을 낼지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해 중동, 남미에 있는 약 50개 클럽들과 협력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AI를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확진자 수를 추적 및 예측하고 그 추이를 추적하는 모델을 구축해 2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기도 했습니다. 현역 시절 괜히 지성파 미드필더라고 불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